덴마크 코펜하겐 주변 도시를 밤하늘 빛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습니다. 유람선 위에 레스토랑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 결혼하자며 반지를 내밀고 있지만 여자는 머뭇거리더니 미안하다며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코리아 원더에서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펜하겐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엠마입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대한 고민은 많이 합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행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평범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평범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잊고 살아가지만 불현듯 불행이 찾아온다면 그제서야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알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와 동생까지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해서 마치고 집을 들어올 때 저희에게 먹을 간식을 사다 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학교를 보내고 나서 집안일을 하며 저희가 먹을 저녁밥을 준비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저희 가족은 주말이 되면 가끔 놀이동산과 소풍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정말 의도치 않게 찾아오더군요. 저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주말 여행을 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놀러갈 생각에 신이 나 있는 상태여서 바다를 갈까 놀이동산을 갈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날따라 몸 상태가 안 좋으셨는지 다음에 가면 안 되냐며 저희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너무 어렸던 저와 동생은 가고 싶다고 응석을 부렸고 결국 저희는 놀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2시간 정도 운전해서 티볼리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족은 호수에 둘러앉아 직접 만들어 온 샌드위치와 빵도 먹고 공원 안에 있는 야생 동물들도 구경하며 하이킹 등 놀이기구도 타며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는 불꽃놀이까지 보며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는 듯 싶었죠. 그날 티볼리 공원에서는 정말 잊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어머니께서 약을 사오셨고 어머니께서 운전하시고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며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기운이 심했던 탓이었을까요? 아버지께서는 결국 졸음 운전을 하셨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부모님 2분 모두 돌아가셨고 저와 동생은 살아남았지만 동생 클라라는 다리 쪽에 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평범한 사람과는 아주 먼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교도 입학 못한 동생은 더 이상 걷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직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저와 동생은 나이가 어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한 일들이 저에게는 더 많이 찾아올 거라는 걸요. 그나마 계셨던 삼촌은 저희를 거두어 주시긴 했지만 삼촌도 저희를 돌봐줄 처지가 아니었기에 저와 동생은 결국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에서는 입양을 촉진하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입양을 가야만 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동생에 비해 저는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보호자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동생을 보호시설에 남기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도 보고 싶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저를 새로 거두어 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분들을 만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아끼며 위하는 마음은 진심일지라도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진짜 가족처럼 대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부모님께서 아낌없이 지원해준 덕분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기에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노력과 다르게 장학금을 받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학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빠르게 돈을 모아서 동생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부모님들께서는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도움을 받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동생은 저와 함께 보호시설로 보내졌지만 끝내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삼촌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기에 제가 보호자가 될 수 있었지만 저의 경제력이 아직 부족했기에 동생을 데려올 수 없었죠. 그 누구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날 놀러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날 아버지께서 피곤하다고 했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하면서 저는 무의식 중에 죄책감을 항상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동생은 평생 장애를 얻게 되었고 저는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삼촌이 동생을 돌봐줄 수도 없었으니까. 대학에 진학하고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하게 된 식당에서는 저를 주말마다 정식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벌이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빨리 졸업해서 괜찮은 직장도 얻고 동생과 함께 지내는 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바쁜 날을 살아가던 중 사장님께서 식당의 오픈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오픈을 하는 대신에 빨리 퇴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탁을 승낙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일찍 퇴근해서 삼촌과 동생을 보러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픈을 하는 날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나와서 그날 사용할 식재료와 식당 내부를 정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보러 갈 마음에 잔뜩 기분이 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마감까지 일을 했고 오픈을 해야 됐던 터라 잠이 부족했던 저는 사고치고 말았습니다. 잠이 항상 부족했던 저지만 알람이 울린지도 모른 채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출근해야 하는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고 저는 씻지도 못한 채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픈 출근에 일찍 퇴근하려는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달에는 동생을 보러 가는 걸 포기해야 하나 싶은 채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의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 테이블에 의자들과 식당에 불이 전부 켜져 있었어요. 그렇게 요리실로 들어갔는데 식재료는 전부 준비되어 있고 오픈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분명 사장님께서는 저 혼자 오픈 타임일 거라고 말했었는데 설마 사장님이 하신 건가 싶어서 전화를 걸려는 순간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동양인 한 명이 나오는 거였어요.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은 며칠 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인데 아직 일이 서툰 게 많아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는데 아무도 없길래 혼자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오후 타임부터 마감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오전 타임에 근무하고 있는 그를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근무 시간도 아닌데 출근해서 오픈 준비까지 하는 모습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준비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파트였다 꺼려했었던 이유니까요. 그런데 그는 저에게 사장님께는 제가 했다고 말할 테니 잘 부탁한다며 쓱 웃더군요. 저는 일을 조금 빨리 끝내고 동생을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남자의 그런 행동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그 남자 덕분에 오후에 좀 더 일찍 퇴근을 해서 동생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버스에서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아침에 동양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남자의 호의에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달랐던 저희는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저에게 오픈타임을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 부탁을 받는 순간 그 남자가 떠오르더군요. 이번에 가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늦지 않고 출근을 했는데 오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왔나 시계를 봤지만 오히려 출근보다 10분 빨리 왔었어요. 그 남자는 주방에서 나왔고 저를 보며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하더군요. 제가 이번에도 오픈타임이 아니실 텐데 왜 이렇게 출근을 일찍 하냐고 묻자 그 남자는 답하더군요. 이렇게 자신이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다며 배시시 웃더라고요. 이른 시간에 출근해서 오픈 준비를 끝내놓더라. 오픈 준비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서 저와 그 남자는 홀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서로 말이 없던 저와 그는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어디서 우리 본 적 없냐며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수작 부리 나이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저희는 같은 대학에 진학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나왔고 저희는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한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캐나다로 유학을 온 거라고 말하더군요. 대화를 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란 걸 느꼈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후로 사장님께 오픈타임을 하고 싶다고 어필을 하면서 지훈 씨와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팔자 좋게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고 저는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지만 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씩 덜어내며 그 남자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번 커진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와 출근해서 일을 같이 하고 남는 시간에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지훈 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말하더군요. 그는 긴장한 듯 보였고 마침내 말을 하더군요. 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냐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지쳐 보이는 제 모습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는데 같이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지훈 씨는 저와 일을 할 때면 일찍 나와서 준비했던 이유도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거나 지칠 때 의지하며 그를 통해서 행복함을 느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런 평범함과 행복을 느껴도 되는 걸까? 아직 동생을 데려오지도 못했는데 하며 행복함과 동시에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지훈 씨는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그날 저녁을 예약했다며 유람선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유람선 위에 근사한 레스토랑이 있더군요. 그렇게 이쁜 야경을 보면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의 행동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수선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그는 마음을 먹은 듯한 말투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갑자기 레스토랑의 실내는 어두워졌고 갑자기 저희 테이블에만 조명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훈 씨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 눈높이를 맞추며 반지를 건네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테니 자신과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하는 거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치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동생도 아직 데려오지 못했기에 저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남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만큼 저도 그 남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집 가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좋아해도 좋아하기 힘든 저의 상황에 결혼까지 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그 남자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제 고민과 힘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남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기에 저보다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길 바랬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에게서 멀어질 준비를 하며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는 몇 번이고 대화를 하자며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좋은 감정일 때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나는 지금 연애에 집중할 시간이 없고 집안 사정과 동생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점점 힘든 일이 생겨나면 사랑하는 감정은 변할 수밖에 없고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는 지훈 씨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역시나 그도 이런 저와 미래를 생각하니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싶어 일어나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저를 와라 간더니 울먹거리며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괜찮다며 저를 토닥여줬어요. 이제는 자기가 저를 지켜줄 거라며 울음을 찾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의 그런 모습에 저희는 서로를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다짐을 하더군요. 그 이후 지훈 씨는 정말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자는 집안을 지키는 가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는 이제 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싶다며 자신에게 기대도 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훈 씨가 졸업하면 한국에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지훈 씨의 부모님을 본다는 말에 조금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덴마크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동생과 함께 자신과 사는 게 어떠냐면 말을 꺼냈어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에 갔다 오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고 저와 지훈 씨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장거리의 비행이 끝나고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단 정말 좋은 한국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의 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지훈 씨의 부모님과 인사를 하였는데 지훈 씨의 성품은 부모님을 닮았더라고요. 지훈 씨의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도 있고 이런저런 저의 사정을 말하니 지훈 씨 부모님께서는 동생과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힘써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처음 본 저를 이렇게 이뻐해주는 모습에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훈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동생을 돌보며 전공을 살려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만 코리아 원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